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의 길고도 굽이진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에 가득 찼을 때는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이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며,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자이다라는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한국에는 공동체 의식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며 체감하는 삶의 고독과 친구 관계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우정의 온기를 느끼지만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우정이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참된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적 깊이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넘어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만족과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무형의 실로 서로를 연결지으며, 이 실이 어떤 순간에는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다른 순간에는 허무하게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와 무상함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의미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처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관계의 허망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또한 관계에서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상부상조와 함께하는 정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도와주는 품앗이의 정신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적 가치의 반영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넘어오며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찾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외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쁜 삶 속에서 소중한 관계를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이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그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정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친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결국 관계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가치와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변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그 관계가 가지는 무형의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얼마 전 한국의 한 마을에서는 한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평생을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노인이 살아생전에 마을을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이 그가 맺었던 관계를 통해 기억되고 그 관계들이 삶에 남긴 따뜻한 영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끝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남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주는 진정한 선물이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뒤편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는 때때로 외로움이라는 동반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은 외로움 속에서도 내면의 만족을 찾는 이들에게 특히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내면의 평화는 곧 사람됨의 근본을 이룹니다. 조상들은 많은 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내며 자신을 성찰하는 데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한국의 여러 수행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의 선수행은 바로 이러한 내면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전통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의 한 유명한 작가는 자신의 고향인 조용한 시골 마을로 돌아가 생활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매일의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외로움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인생의 지혜를 작품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외로운 여정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고독을 넘어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는 외부 세계가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이 독립한 뒤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로운 여정에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적인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와 같이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화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때로는 실패에서 더 큰 지혜를 배웁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상의 깊은 통찰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맞닿아 있는데 성찰적 삶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내적 인프를 찾으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의 의미를 찾은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다양한 저술을 남겼고, 이러한 저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단순함과 겸손,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의 글은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의 실천은 현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대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심신수련에 매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재정립하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찰을 통한 지혜의 발전과 적용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목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의 기업인은 자신의 경력을 성찰하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새로운 사업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만족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영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내적 성장을 향한 이러한 추구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지혜를 발전시키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세대를 거쳐 한국의 전통적 정서가 지닌 깊은 지혜를 이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삶의 무상함과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에게 보다 의미 있는 내적 여정을 걸을 것을 권유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라는 말처럼 진정한 부와 가치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한국의 전통적 정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외로움을 동반한 여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배우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자연과의 교감, 선의 수행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찰과 내적 성장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는 이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내적 성장은 곧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이러한 한국적 정서는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와 성찰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선조들이 남긴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는 삶의 교훈을 품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이 들고 보니 친구 다 부질없다. 나이 들어서 보니 친구 다 부질없다고 한때는 못 느낀 인생의 무상함을 안다고. 젊은 날의 동반자 어디로 갔을까? 한때 웃음꽃 지금은 고요한 나무 잎사귀. 가슴속 깊은 곳 예정이 남아있어도 세월의 물결 속 흘러가 버린 소중한 사연들. 한때는 뜨겁게 타오른 우정의 불씨 이젠 추억 속에서만 따뜻하게 빛나니. 손 내밀면 닿을 것 같던 그 소중한 이들.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져만 가는 그림자.
하얀 머리카락,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보니 친구란 삶의 한 장면에 불과했네. 하지만 이 가슴에 여전히 남은 그 무엇, 친구를 넘어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이제는 안다. 참된 동행자는 내 안에 있고 오롯이 내 삶을 걷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네. 친구 다 부질없다. 나이 들어 느낀다지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진정한 친구를 만나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삶의 길고도 굽이진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에 가득 찼을 때는 우리 곁에 있는 친구들이 영원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인간관계의 무상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며 만족을 아는 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부자이다라는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만족에서 비롯되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한국에는 공동체 의식과 함께하는 삶의 가치가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며 체감하는 삶의 고독과 친구 관계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가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우정의 온기를 느끼지만 다시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우정이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참된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 특유의 정서적 깊이와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친구와의 관계를 넘어 자신의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만족과 평화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연이라는 무형의 실로 서로를 연결지으며 이 실이 어떤 순간에는 강하게 느껴지다가도 다른 순간에는 허무하게 끊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와 무상함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삶의 의미를 제고하게 만듭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처럼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관계의 허망함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또한 관계에서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성찰하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사회에서는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왔습니다. 이는 마을 공동체의 상부상조와 함께하는 정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도와주는 품앗이의 정신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이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한국적 가치의 반영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인간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넘어오며 개인주의가 강조되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경제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서 찾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지 외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바쁜 삶 속에서 소중한 관계를 돌보지 못한 것이랍니다. 이는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의 결과이며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그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쓰이는 정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깊은 유대감과 애정을 나타냅니다. 진정한 친구는 삶의 풍파 속에서도 변함없이 서로를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만족과 행복을 제공합니다. 결국 관계에서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우리 내면의 가치와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변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면 그 관계가 가지는 무형의 가치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실제로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얼마 전 한국의 한 마을에서는 한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평생을 기리는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축제는 노인이 살아생전에 마을을 위해 했던 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삶이 그가 맺었던 관계를 통해 기억되고 그 관계들이 삶에 남긴 따뜻한 영향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계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는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시간이 흐르며 변해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끝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속에 남는 무형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주는 진정한 선물이며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는 삶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뒤편을 돌아보면 우리 각자는 때때로 외로움이라는 동반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으라는 속삭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은 외로움 속에서도 내면의 만족을 찾는 이들에게 특히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내면과 조화를 이루고 그 속에서 평화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에서 내면의 평화는 곧 사람됨의 근본을 이룹니다. 조상들은 많은 시간을 자연과 함께 보내며 자신을 성찰하는 데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러한 정서는 한국의 여러 수행 방식에도 반영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 한국의 선수행은 바로 이러한 내면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전통입니다. 실제 사례로 대한민국의 한 유명한 작가는 자신의 고향인 조용한 시골 마을로 돌아가 생활하며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매일의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외로움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인생의 지혜를 작품으로 풀어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가 외로운 여정 속에서 느끼는 고독과 대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며 이것이 고독을 넘어선 평화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자기 자신의 가치는 외부 세계가 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이 독립한 뒤 느끼는 빈둥지 증후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외로운 여정에서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한국적인 정서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종소리와 같이 우리 각자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평화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삶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고 때로는 실패에서 더 큰 지혜를 배웁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상의 깊은 통찰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특히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맞닿아 있는데 성찰적 삶을 통해 마음의 평안과 내적 인프를 찾으려는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기인합니다. 한국의 역사 속에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며 삶의 의미를 찾은 위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인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는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다양한 저술을 남겼고 이러한 저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삶의 지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단순함과 겸손,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그의 글은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삶의 실천은 현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대도시의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을 차분히 가다듬기 위해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심신수련에 매진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재정립하며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찰을 통한 지혜의 발전과 적용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목격됩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의 기업인은 자신의 경력을 성찰하며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새로운 사업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물질적 성공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만족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영 철학을 개발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내적 성장을 향한 이러한 추구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찰을 통해 지혜를 발전시키고 이를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충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넘어 우리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개인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국 세대를 거쳐 한국의 전통적 정서가 지닌 깊은 지혜를 이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삶의 무상함과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은 우리에게 보다 의미 있는 내적 여정을 걸을 것을 권유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라 할지라도 가난하다라는 말처럼 진정한 부와 가치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한국의 전통적 정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외로움을 동반한 여정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배우며 마음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 속에서 자연과의 교감, 선의 수행처럼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실제로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현대인들의 노력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찰과 내적 성장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한국의 한 기업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그를 통해 사회적 가치와 개인적 만족을 동시에 실현한 사례는 이를 증명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의 내적 성장은 곧 공동체의 성장으로 이어지며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이러한 한국적 정서는 끊임없는 내면의 대화와 성찰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우리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선조들이 남긴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매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고 자신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며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는 삶의 교훈을 품고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추구하는 여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나이 들고 보니 친구 다 부질없다. 나이 들어서 보니 친구 다 부질없다고. 한때는 못 느낀 인생의 무상함을 안다고. 젊은 날의 동반자 어디로 갔을까? 한때 웃음꽃, 지금은 고요한 나무 잎사귀. 가슴속 깊은 곳, 예정이 남아있어도 세월의 물결 속 흘러가 버린 소중한 사연들. 한때는 뜨겁게 타오른 우정의 불씨, 이젠 추억 속에서만 따뜻하게 빛나니. 손 내밀면 닿을 것 같던 그 소중한 이들, 바쁜 일상 속에서 멀어져만 가는 그림자. 하얀 머리카락,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보니 친구란 삶의 한 장면에 불과했네. 하지만 이 가슴에 여전히 남은 그 무엇, 친구를 넘어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이제는 안다. 참된 동행자는 내 안에 있고 오롯이 내 삶을 걷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네. 친구 다 부질없다. 나이 들어 느낀다지만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진정한 친구를 만나리.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인생의 비밀 공간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